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그냥 허기만 채우는 데 급급하지는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어제 외웠던 전화번호가 오늘 금세 사라지고 방에 들어가 놓고도 내가 왜 왔지? 하고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외래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나이가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나이보다 뇌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에 훨씬 더 민감하다, 이 사실입니다. 조금 믿기 어렵죠? 뇌는 근육처럼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치매는 그냥 운이다. 피할 수 없는 노화다. 그런데 의학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치매 질환을 연구해온 김현빈 교수입니다. 제 전문 연구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뇌입니다. 오늘은 뇌와 음식이 함께 적용했을 때 주는 이로운 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를 알 수 있으니 부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연료를 넣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고 엔진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짧아지기도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연료를 꾸준히 공급하면 신경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염증이 줄어들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도 더 잘 유지됩니다. 반대로 질이 나쁜 연료, 즉 지나친 당분,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계속 먹으면 뇌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손상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신경전달 물질 생산이 떨어지고 뇌를 보호하는 필터인 혈내장벽, 이 혈관 마이너스 뇌 장벽까지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그 사소해 보이는 하루의 선택이 5년, 10년 뒤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매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뇌는 서서히 약해지고 서서히 염증이 쌓이고 서서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마치 집 배수관 안쪽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뇌 속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산화 스트레스, 각종 염증 물질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수십 년간의 나쁜 음식, 나쁜 연료, 뇌 속 쓰레기 증가, 이 순환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는 대부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뇌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과류, 등푸른 생선, 블루베리, 물론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뇌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어떻게 조리하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염증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TOPO는 단순히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착용, 메커니즘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오메가3가 많다, 항산화가 많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뇌 속 염증을 얼마나 줄이는지. 둘째, 산화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셋째, 뇌혈류를 얼마나 개선하는지. 넷째, 인슐린 저항성을 얼마나 낮추는지. 이 4가지입니다. 실제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경도인지장애, MCI 단계의 환자분들을 관리할 때도 저는 이 4가지 기준에 따라 식단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물의 효과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생활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치매 예방 음식 TOPO는 그냥 이론적으로 좋다더라 하는 음식들이 아닙니다. 수십 개의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음식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뒤 기억력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뇌를 보호합니다. 어떤 음식은 뇌혈관을 열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흐르게 해주고 어떤 음식은 신경세포를 직접 보호해 손상을 늦춰줍니다. 또 어떤 음식은 우리가 잠든 동안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글림프 시스템을 강화해줍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함께 조합해서 먹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오늘 저는 이 조합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식탁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가 멀어지고 기억력이 가까워지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의사로서 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추린 치매 예방 음식 TOPO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또 더 느리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안에는 수많은 염증 물질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평소 식사가 좋지 않으면 이 염증 물질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중 일부가 뇌혈관을 통과해 신경세포에 직접 손상을 줍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각종 튀김류,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 음식들. 이 4가지는 염증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뇌는 염증에 정말 약합니다. 다른 조직은 조금 손상돼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철이 녹쓰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기와 만나서 서서히 녹이 슬어가죠. 우리 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물질이 신경세포에 들러붙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산화라고 부릅니다. 특히 기름에 깊이 튀긴 음식, 이미 산패된 오래된 기름, 가공육들은 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입니다.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찌꺼기들,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제때 잘 치워지지 못하면 신경세포 사이를 막아버리고 신호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깜빡거리는 이유, 방에 와서 내가 뭐하러 왔지? 하는 순간들, 새로운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어떻게 뇌 속 염증과 찌꺼기를 줄이는지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좋은 연료를 넣으면 소음이 줄고 성능이 좋아지고 엔진 내부에 기름때가 덜 끼게 됩니다. 반대로 품질이 낮은 연료를 계속 넣으면 엔진 내부가 빨리 고장나고 연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좋은 음식은 뇌의 연료가 되고 나쁜 음식은 뇌 속 배관을 막는 기름때가 됩니다. 뇌에는 우리가 잠든 동안 작동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전용 청소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이 청소기가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합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 청소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뇌 속 쓰레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치매 예방 음식 TOPO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증을 줄이는지, 둘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지, 셋째, 뇌혈류를 개선하는지, 넷째,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지, 이 4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가 미국 러시 대학에서 발표한 MIND 식단 연구입니다. 10년 이상, 900명 이상의 고령층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째, MIND 식단을 비교적 잘 지킨 그룹은 치매 위험이 약 53% 감소했습니다. 둘째, 엄격하게 지키지 않고 대략 절반 정도만 따라간 그룹에서도 치매 위험이 약 35% 줄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좋다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수년간 데이터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MRI를 통해 확인해 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축 속도가 평균보다 3040% 정도 더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3의 뇌 보호 메커니즘. 등푸른 생선은 뇌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말하자면 도배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 표면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 재생을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약 35% 낮았고 MRI에서도 회백질의 용적이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둘째, 베리류 항산화의 절대 강자.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뇌의 녹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베리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 활성산소가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베리를 먹지 않은 그룹보다 약 141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베리류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 기능을 강화해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올리브유 뇌 속 배관을 청소하는 음식. 올리브유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좋은 기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염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혈뇌 장벽을 안정화시키고 뇌 속 미세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약 30% 정도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잎채소 뇌의 신호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음식. 시금치, 케일, 청경채와 같은 잎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비타민 E,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잎채소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가 평균 11년 정도 더 젊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루테인은 뇌세포의 전도 속도, 즉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견과류. 뇌세포의 유지보수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호 전달 속도를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호두 속의 DHA 지방산은 뇌 전체 지방 구성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성분입니다. UCLA 연구팀은 일주일에 5번 이상 견과류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811%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각각 따로 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함께 섭취할 때 뇌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정리해보면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신경막을 구성하고, 베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올리브유는 혈관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억제하고, 잎채소는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돕고, 견과류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마치 집을 수리할 때 전기기사, 배관기사, 목수, 도배사가 각자 다른 일을 맡아서 집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뇌도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동시에 유지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론들이 실제 환자분들께 어떻게 나타났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의 박정희 어르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시던 분인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메모를 하려고 수첩을 펼치면 어제 쓴 글씨가 낯설어요. 제가 적은 건데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불안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장애, MCI 초기 단계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보다 먼저 음식부터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치매 예방 음식 TOPO를 그대로 식단에 적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조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로 통일, 점심에 잎채소 한 컵,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씩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박 어르신이 수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수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획이 안정돼 있었고 문장의 흐름도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어제 적은 메모가 익숙해요. 그리고 아침에 한 번 쓴 메모를 오후에도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기억력 평가를 해보니 단기 기억 항목 점수가 약 18% 상승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MRI에서도 해마의 위축 속도가 검사 시점 대비
약 22% 정도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태원 씨는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늘 체력이 좋다고 믿고 살아오셨고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신도 놀랄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교수님, 집에서 아내가 부탁한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내는 제가 일부러 그런다고 할 정도예요. 검사 결과 역시 MCI 초기. 식습관을 여쭤봤습니다. 김 씨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고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물도 콜라로 마십니다. 뇌 건강과는 정반대의 식단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채워 넣어야 합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고 TOPO 식단을 8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8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신기한 게 있어요. 아내가 뭘 부탁하면 그게 기억이 나요. 전에는 없던 일인데 말입니다. 인지 검사를 다시 해보니 주의력 점수가 14% 정도 개선되어 있었고 언어 유창성 테스트에서는 이전보다 평균 3개 더 많은 단어를 제한 시간 내에 말해낼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 CRP가 1.8에서 0.9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 상태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뇌의 염증 부담이 실제로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명자 여사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교수님, 음식이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거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음식 하나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라면 악화되는 속도를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딱 6주만 TOPO 식단을 해보시자고. 6주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남편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람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고도 바로 피곤하다고 누워 있었는데 요즘은 산책도 먼저 가자고 해요. 검사 결과는 더 분명했습니다.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점수가 약 12% 상승했고 단어 회상 능력은 9% 정도 좋아졌습니다. 시공간 감각 검사의 수행 속도도 약 15%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둔했는데 요즘은 뭔가 환해진 느낌이에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윤 어르신은 이미 80세이셨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솔직히 기대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조금만 나아져도 좋겠어요. 손주 이름 잊어버리는 게 너무 서글퍼요. 윤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식단을 TOPO 음식들로 채우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났을 때 가족분들이 먼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버지가 대화 중간에 끊기지 않아요. 어제 얘기한 걸 오늘도 기억하고 계세요. 3개월째 검사 결과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인지 기능 전체 점수가 약 11% 향상됐고 해마 위축 속도 검사에서도 분명한 개선 신호가 보였습니다. 80세라는 나이가 회복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평생 살아온 생활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모두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을 바꿨다는 것.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3가지 공통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기억의 유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둘째, 주의력 증가. 대화를 이어가고 집중이 필요한 일을 유지하는 능력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셋째, 감정의 안정. 뇌 염증이 줄어들면서 우울감도 함께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MRI, 인지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변화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 뇌의 항염증 제동장치.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뇌세포의 염증을 잠재우는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주일에 최소 2번, 한 번 드실 때 9120지 정도, 대략 고등어 반 토막, 꽁치 한 마리, 연어 반 조각 정도입니다. 조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찜이나 조림이 더 좋습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비린내가 걱정되시면 레몬이나 식초를 조금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비린내도 줄고 지방산의 산화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조림을 할 때는 설탕 대신 양파의 단맛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뇌에 부담을 주는 단순당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많이 먹는다고 더 잘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 염증 감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베리류 뇌 속 녹을 막는 항산화 필터. 베리류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량은 하루에 한 줌, 약 8만 10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종류는 크게 상관없지만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좋습니다.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밤새 쌓인 활성산소를 가장 빠르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물을 한 컵 같이 드시면 흡수 속도가 더 좋아집니다. 다만 베리를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경우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셋째, 올리브유 뇌혈관을 열고 염증을 잠재우는 윤활유. 올리브유는 뇌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 뇌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기준으로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1020ml 정도입니다. 샐러드, 나물, 두부, 심지어 고기 요리에 곁들여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 가능하면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페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잎채소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 A, E의 흡수가 더 잘 되어서 신경전달물질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볶음 요리에 쓰실 경우에는 연기가 나기 전에 불을 끄셔야 합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올리브유라고만 써 있는 제품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효과가 다릅니다.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해 주십시오. 넷째, 잎채소 신경전달 속도를 높이는 회로 보조장치. 잎채소는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채소가 아닙니다.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엽산과 비타민 K, 각종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해서 뇌의 신호 전달 속도를 개선해 줍니다. 하루에 한 컵, 7만 100지 정도를 목표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로메인 등 어떤 잎채소든 상관없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걸 권합니다.
여기서 황금 조합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잎채소에 올리브유를 조금 뿌시고 견과류를 약간 올려서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 조합 하나로 신경세포 재생, 항염증, 혈류 개선,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조리하실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20초 정도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섯째, 견과류 뇌세포를 지켜주는 보호막. 견과류는 뇌세포의 보수공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신경 연결 부위인 시냅스를 보호해줍니다. 하루에 한 줌 2530지 정도를 권장합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 어떤 종류든 괜찮지만 가능하면 소금, 설탕, 시럽, 카라멜이 코팅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섭취 시간은 오후 간식 시간대를 추천합니다. 오후에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주의력을 안정시키고 기억 저장 효율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견과류가 쉽게 산화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퍼백 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루 식단 예시를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베리류 한 줌, 잎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 견과류 57알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밤새 쌓인 활성산소를 줄이고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이 되며 아침 집중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점심은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요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데친 잎채소, 현미밥 반 공기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해마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식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 한 컵을 추천드립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억이 저장되는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계란, 두부, 닭가슴살 같은 가벼운 단백질, 최소한 잎채소 한 컵은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야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밤에 뇌의 청소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뇌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영양소, 혈류,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 서로 도우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중요합니다. 시너지를 내는 조합을 정리해보면 첫째, 베리 견과류. 항산화와 좋은 지방이 함께 작용하면서 뇌세포 손상을 빠르게 억제합니다. 둘째, 잎채소 올리브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 신경전달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 잎채소. 오메가3와 엽산, 비타민 K가 만나 뇌세포막 재생과 혈류 개선을 동시에 돕습니다. 넷째, 베리 잎채소 올리브유. MIND 식단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를 보였던 조합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과류를 과도하게 드셔서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오히려 뇌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베리를 설탕이나 시럽, 달콤한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해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을 튀겨 드시면 오메가3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올리브유를 아주 오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폴리페놀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교수님,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사례에서 보셨듯이 식단 변화는 보통 6주 정도 지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려면 12주, 약 3개월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염증 수치 감소, 기억력 척도 향상, 집중력 증가, 일부 환자에서는 MRI상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관찰됩니다. 뇌는 단백질을 교체하고 세포막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조금씩 줄어들고 뇌 속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기까지 대략 46주 정도가 걸립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배관을 청소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전선을 정리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식단 변화는 뇌 정비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염증, 산화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이 뇌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뇌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연료를 넣으면 뇌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복합니다. 나쁜 연료를 계속 넣으면 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조용히 손상됩니다. 셋째, 치매 예방 음식 TOPO는 단순한 좋은 음식 목록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기능을 통해 뇌 염증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밤 동안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을 돕습니다. 넷째,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80세 어르신도 식단을 바꾸고 3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베리 한 줌, 점심에 등푸른 생선 한 번,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 간식 대신 견과류, 하루에 잎채소 한 컵.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뇌 환경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치매는 분명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예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되고 비싼 보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이 기억을 지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가장 쉬운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 식탁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년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이나 치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한번 권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분께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삶,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